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심코 내뱉은 말입니다. 단순한 대화라고 생각했던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 너무 늦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말 한마디에서 약점을 찾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 듭니다. 결국 당신이 직접 던진 말이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상 밖의 실망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속마음을 나눈 누군가가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왜곡해 전달한다면 그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과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침묵은 최선의 방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 이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의 삶은 불필요한 갈등과 상처로부터 단단히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험담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이가 들수록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할 6가지 비밀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도움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입은 닫고 눈은 떠라. 말은 지혜로울 수도 있지만 그 무게를 모르면 어리석음이 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통제를 벗어나고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기쁨을 나누면 시기와 질투를 부르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흥미거리로 소비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오는 순간 후회만 남게 됩니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의견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본능적인 반응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며 필요할 때 적절한 반응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연습과 노력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자신의 의견을 잠시 접어두며 이해하려는 태도는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해줍니다.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입을 여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중하고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남깁니다. 반면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거나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결국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나누는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되지만 말과 침묵을 조화롭게 다루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가슴 속에 간직할 때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두 번째는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약점을 나누면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언제든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당신의 약점을 비웃거나 그것을 빌미로 당신을 낮추려 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가벼운 인간관계에서는 깊은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가벼운 관계란 상대방의 진짜 성향이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입이 가벼운 사람일 가능성 혹은 당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의도대로 변형하여 퍼뜨릴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왜곡되거나
농담거리로 소비될 위험성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처는 단순히 일시적인 아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오래 남아 당신의 인간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사람들을 기피하거나 인간관계 자체를 거부하고 싶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농담거리나 흥미 위주로 소비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불신은 다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깊은 상처로 이어집니다. 약점이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무에게나 공유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해결할 힘을 기르는 과정에서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순간 당신을 속박하는 족쇄로 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뢰를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신뢰란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 쌓이는 것입니다. 특히 가벼운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당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며 흉보거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깊은 대화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눠야 합니다. 결국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을 지키고 자랑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반대로 자랑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자랑은 순간적으로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의 시기와 질투를 부추기고 오해와 갈등을 초래하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성취나 재산, 자식에 대한 자랑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게 됩니다. 자랑이란 결국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자랑이 아닌 과시로 비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자랑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열등감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균형을 잃는 순간 존중과 신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편함과 갈등이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자식 자랑은 관계에서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자랑은 자신에게는 긍정적인 순간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하며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명문대 합격 소식을 자랑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자녀에게 왜 너는 저 친구처럼 하지 못하니? 라는 말을 하며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고 이는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과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상대방의 자녀가 취업이나 학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식 자랑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끼게 하며 이는 인간관계에서 겉다르고 속다른 감정을 유발합니다. 반복되는 자식 자랑은 대화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이 대화에 참여할 동기를 잃게 만들어 관계가 단절될 위험을 높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식 자랑이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 자랑을 듣고 열등감을 느낀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상대방 자녀와 비교하며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 너는 저 친구처럼 하지 못하니? 와 같은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리고 성취보다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만듭니다.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부모는 자녀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너도 꼭 1등해야 해.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해. 잘 사는 집안과 결혼해야지 같은 요구는 자녀에게 과도한 압박감을 주고 자녀가 자신의 삶과 목표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심리적 위축과 불행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부모가 상대방의 자식 자랑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자녀를 낮게 평가하거나 꾸짖는 경우 자녀는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장기적으로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된 비교와 비난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하고 가족 간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부모의 열등감은 자녀가 자신의 목표나 꿈보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만 집중하게 만들며 이는 자녀의 독립성과 자기 주도성을 약화시키고 성장의 기회를 제한합니다. 타인은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그 감정을 당신에게 돌리며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반면 겸손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존경심과 신뢰를 가지게 합니다. 과시하지 않고 자신의 성취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은 더 큰 존중을 받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무언의 안정감을 주고 관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자랑이란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입니다. 잠시의 우월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남긴 상처와 불편함은 오래 지속됩니다. 자신의 성취나 성공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과시하지 않는 태도가 더 큰 존중과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대로 자신의 성공과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신뢰를 잃고 멀어질 뿐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열등감을 자각하고 자녀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그들의 개성과 성장 속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와 자녀 모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거나 비판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말은 힘을 가집니다. 그 힘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언급하거나 그들을 비판하는 행위는 당신이 의도한 것 이상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험담은 순간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신뢰를 잃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약점에 대해 민감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단점을 지적받은 사람은 방어적으로 변하며 관계의 신뢰는 그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외모나 성격, 습관 같은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는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비판은 갈등과 반발을 초래합니다. 비판은 흔히 상대방을 바르게 이끌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당신이 지적한 단점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상대방은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점 언급은 당신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서 당신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타인을 자주 비판하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이는 결국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비판 대신 경청과 공감을 선택하십시오.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띄더라도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십시오. 말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강점과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드럽고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인간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비판은 관계를 파괴하고 신뢰를 잃게 만드는 반면 침묵과 공감은 인간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비판 대신 격려와 지지를 선택하십시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표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는
당신의 내면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타인에게 쉽게 노출시키는 순간 목표는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발목을 잡거나 불필요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목표를 공개하면 간섭과 방해를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당신의 목표에 간섭하려 합니다.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너무 어렵지 않겠어?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 같은 말은 듣는 이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의심을 심어줍니다. 이런 간섭은 목표를 향한 의지를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목표를 공유하면 질투와 경쟁심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영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질투와 경쟁심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경계하거나 당신의 성취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공유하지 않으면 이런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주변에 말함으로써 스스로 더 큰 동기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고 이로 인해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타인의 비난을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하지 못했잖아 라는 말은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꿈이나 의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이미 이루어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순간 주위의 관심과 반응이 일종의 성취감을 주어 실제 행동을 더디게 만들고 의지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노력과 에너지가 흐트러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실패했을 때 더 큰 부담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의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실패했을 때 그들은 이를 흥미거리로 삼거나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혼자만 알고 있었다면 실패에 대해 더 차분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시도를 준비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과정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결과로 증명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알리는 대신 묵묵히 실행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과가 눈앞에 드러날 때 당신의 행동과 노력은 모든 것을 스스로 말해줄 것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신뢰를 주며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스스로의 목표를 지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불필요한 부정적 반응을 차단하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진행할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중력과 자신감을 유지하며 결국 자신의 비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면에 간직하고 조용히 실행하며 성취를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6번째는 돈에 대한 대화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돈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시작된 돈 이야기가 오해와 갈등, 심지어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털어놓는 행동이 불필요한 문제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돈에 관한 대화는 관계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당신이 성공적인 투자나 높은 수익을 자랑하면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질투와 열등감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당신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동정하거나 무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반응 속에서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힘든데 그 얘기를 왜 들어야 하지?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공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삶도 벅차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가 공감보다는 피로감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왜 굳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며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돈 자랑은 예상치 못한 반감을 초래합니다. 이번 투자로 이렇게 벌었어. 우리 집 자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같은 이야기는 자랑이라기보다 정보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 이는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상대방은 내 상황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에 압박감을 느끼거나 자신도 모르게 경쟁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가깝다고 해서 돈 이야기가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의 돈 문제는 인간관계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 집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어. 아이들 학원비도 빠듯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듣고 상대방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평소에 돈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그런 부탁을 해오면 정말 힘들구나 싶어서 선뜻 손을 내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의가 나중에 큰 상처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정말 갚을 수 있을까? 하지만 상대방이 당장 핸드폰 요금을 내지 못해 끊길 위기라든가 아이들 밥조차 제대로 챙기기 힘들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빌려주게 됩니다. 아이들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이라는 말을 들으면 더욱 마음이 무너져 빌려주고 나서도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래, 내가 돕는 게 맞아. 어려운 사람 도우면 좋은 일이 돌아오겠지.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면 그 이후부터 상대방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고맙다며 감사를 표하던 사람이 점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 피하거나 빌려준 금액에 대해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정말 나중에 갚겠다 라는 말과 함께 돈을 쓰면서도 정작 갚아야 할 돈은 뒤로 미룹니다. 심지어 사정이 조금 나아진 이후에도 대출을 받아 자기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는 정작 갚을 돈은 외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락이라도 하면 정말 미안해, 이번에 꼭 갚을게 라며 그제야 일부를 갚지만 끝내 다 갚지 못하고 인연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돈을 주고도 마음은 불편하고 갚지 않는 상대방의 태도에 실망감과 분노가 쌓입니다. 결국에는 믿었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도 상대방도 모두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두 번은 빌려줬지만 매번 반복되는 요청과 약속의 불이행 속에서 자신도 지치게 되고 인연을 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처음에는 진심이었겠지만 결국 갚지 못하거나 갚을 의지가 없는 태도는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경험은 도움을 주려 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로 남고 결국 다음에는 아무리 안타까운 부탁을 들어도 외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단순한 재정적 도움을 넘어 자신의 믿음과 마음까지 빌려주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때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금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는 부담을 남깁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부러움, 질투, 동정, 그리고 심지어 불편함까지. 진정한 재정적 성공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성과는 행동과 결과로 증명될 때 가장 빛납니다. 반대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뢰를 잃고 가벼운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에 대한 대화를 자제하고 당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돈 이야기는 가볍게 꺼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말은 당신의 삶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 말이 품격과 신뢰를 담고 있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반면 무심코 내뱉은 말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 대상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비밀을 지키며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말이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고 대화가 인간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지침은 단순히 말을 줄이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이해하고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을 선택하며 필요할 때 지혜롭게 입을 여는 태도는 당신을 더 존중받고 삶을 더 품격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끝까지 봤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응원의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